스페셜 오믹스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테넥스 지노믹스의 유지숙 선생님께서 제니움과 비지움 HD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테네스 지노믹스의 한국 대리점인 다운비에스에서 파스로 근무하고 있는 유지숙이라고 하고요. 오늘 테네스 지노믹스의 스페셜 플랫폼 저는 이제 업데이트 사항을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의 파이프라인을 소개드리고, 이 중에서 인시추 플랫폼인 제듐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테크닉이나 이제 최신의 업데이트 사항인 저희가 5000 플렉스 제듐 프라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NGS 베이스의 스페셜 플랫폼인 이제 비지움에 대해서 비지움도 이제 최신의 어플리케이션인 비지움 HD까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테넥스 지노믹스의 어플리케이션들의 이제 디벨롭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휴먼 바디는 이제 수조기의 세포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세포는 서로 다른 세포들이랑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직과 기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라던가 헤테로지네이티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는 더 높은 레졸루션의 테크놀로지들이 끊임없이 필요하게 되죠. 저희 테넥스 지노믹스에서는 지금 보시는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에 기반해서 이런 생물학적 복잡성에 대한 해결점들을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싱글셀 RNA 시퀀싱 분야에서 골든 스탠다드 프로토콜로 여겨져 있는 이제 크로미움, 또 NGS 기반의 스페셜 트랜스크립톤 분야인 이제 비지움, 그리고 인시추 스페셜 어널리서 툴인 제듐까지 각각의 테크놀로지컬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싱글셀 또는 서브셀룰러 레졸루션에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클루를 얻으실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들은 각각은 이제 고유의 스페셜티를 갖는데요. 테니스 지노믹스에서는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요 세 가지의 테크놀로지를 공통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호환성이나 확장성에도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나 이 소프트웨어 상의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복합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단일 툴로만은 이제 발견하기 어려우셨던 생물학적 인사이트를 발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제듐과 비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미스란 이런 공간 정보에 하이플렉스의 몰레큘러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분야인데요. 연구자분들께서는 이를 통해서 뭐 세포 간 상호작용이 마이크로 인바이론먼트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면역 체계가 어떻게 액티베이션 되고 어떻게 레귤레이션 되는지 또 발달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공간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세포가 어떻게 펑셔널 티슈로 오가나이제이션 되는지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연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테넥스의 인시추 플랫폼인 제듐부터 소개를 드려볼 건데요. 제듐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하이엔드의 테크놀로지의 스페셜 툴킷입니다. 작년 초에 이제 시핑되기 시작해서 이제 막 한 1년 반 정도를 지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출시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만 250여 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마크로젠, 지니너스, 포트레이어가 같이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서비스를 루틴하게 제공드리고 있고요. 서울대를 포함해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도 장비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이 이 런칭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제듐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생산하시고 분석하고 페이퍼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는 제듐이 얼마나 이제 잘 준비된 상태로 런칭이 되었고 안정적으로 워킹하는지 그래서 이제 연구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는지를 조금 반증하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좀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시추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인시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시퀀싱과 같은 별도의 다운스트림 분석 없이 그 자리에서 티슈가 가지는 공간 정보랑 트랜스크립톰의 정보를 얻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인시추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기술을 디벨롭하기 위해서 테넥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제듐은 또 한 번 이제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연구자분들께서는 원하시는 프레시 프로즌 티슈나 FFP 티슈에서부터 이제 제늄 슬라이드 위로 섹션을 올려주신 뒤에 프루브를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켜주시게 되는데요. 그럼 타겟과 하이브된 프로브는 그 자리에서 이제 앰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앰플리콘에는 이제 타겟 시퀀스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코드 워드가 각각 삽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앰프가 끝난 티슈를 제뇽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돌려주게 되면 이미징과 동시에 이 코드 워드를 네 가지의 프로세스 기반으로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런이 완료가 되면 별도의 과정 없이 장비 내에 있는 온보드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서머리 데이터를 관찰하실 수 있고요. 그럼 각 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뇽은 한 번에 런에 두 장의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런하실 수 있고 1 곱하기 2.2cm라는 비교적 큰 영역의 티슈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겹치지 않는 한 원하시는 티슈를 얼마든지 올리실 수가 있고 1mm 코어 TMA 샘플의 경우 최대 196개까지 한 번에 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티슈에 프로브를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제뇽의 프로브의 아키텍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겟 시퀀스에 이제 양 끝단에 하이브를 상부적인 서열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코드 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게이션 된 후에는 프로브는 서클러 폼을 이루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롤링 서클 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프로덕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뇽의 요 페들라 프로브는 굉장히 스페시피티와 이제 센서티비티가 좋기 때문에 기존의 인시추 플랫폼에서 시퀀스 상동성이 높아서 제대로 감지가 어려웠던 아이소폼이라던가 심지어는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수준에서의 변이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이 페들러 프로브의 시스템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테크니컬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프로브는 굉장히 많은 인증 단계를 거칩니다. 가장 첫 단계는 타겟을 짧은 시퀀스로 디텍션하고 이를 약 끝단 모두가 하이브되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프로브가 라이게이션이 하나의 미스매치도 없이 라이게이션이 돼야 되고 이렇게 미스매치 없이 라이게이션이 돼야지만 앰플리케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 라이게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워시아웃돼서 앰플리케이션 되지 않는다는 요 최종 단계까지 와야 논 스페시픽 이벤트를 배제하고 리얼 시그널을 낼 수 있는 거죠. 이 프로브를 저희는 현재는 이제 패널 형태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출시 당시에는 이제 싱글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너럴하게 쓰시는 진들을 묶어서 프리 디자인 패널을 먼저 제공드렸고 여기에 원하시는 유전자를 100개까지 커스텀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최대 480개까지 원하는 진들만 좀 쏙쏙 골라서 풀 커스텀을 진행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연구 편의를 위해서 지금 저희는 각각 개수 레인지 얘를 선택해서 주문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먼과 마우스 외에도 와더 스피치즈나 이제 플랜트 그리고 뭐 제노크래프트, 아이스폰과 같은 파퓰레이션은 적지만 아주 유니크한 타겟에 대해서도 어드밴스드 커스텀 패널로 현재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어, 휴먼과 마우스의 와이드 타입 그 진에 한해서는 이 프로브 패널을 연구자분들께서 얼마든지 테넥스의 패널 디자이너를 통해서 조합하고 주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패널 조합뿐만 아니라 테네스가 자랑하는 이 싱글셀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를 인실리코로 평가한 서머리를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인시추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러닝 코스트 부분을 염두하지 않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런 리절트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연구실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뵙게 되면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정말 레어한 파퓰레이션인데 귀한 샘플인데 타겟이 제너럴하지 않은데 런이 잘 될까요? 라는 우려신데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넥스는 이 호환성 부분에 가장 많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싱글셀에서 했던 이 노하우들을 좀 총망라해서 연구자분들에게 피드백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런을 위한 옵티마이제이션에 혼자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테넥스의 엑스퍼트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벌써 이 패널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8,500여 개의 유니크한 타겟에 대해서 프로브를 디자인하셨는데요. 다만 연구자분들의 니즈에 비해서 한 번에 이제 480개까지만 커스텀하실 수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뒷단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5000 플렉스의 제뉴 프라임을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리에이전트와 컨슈머블 모두 오더와 shipping이 가능한 상태이고 한꺼번에 5천여 개의 트랜스크립트 타겟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480개 타겟에 대해서 두 슬라이드를 풀로 FOB를 잡고 런을 하게 되면 최대 2.5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요 5000 플렉스 제뉴 프라임은 타겟이 10배가 늘어났음에도 한 6일 정도면 이제 분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뉴은 연구자가 선택한 이제 리전과 FOB에 대해서 이미징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코드북 디코딩, 이제 셀 세그멘테이션 등과 같은 분석을 병렬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징은 XY뿐만 아니라 이제 Z 슬라이스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졸루션은 저희가 한 200 나노미터로 데이터가 얻어지고 있고요. 분석하는 동안에 이제 티슈는 계속 하이드레이션 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디코딩 그 사이클에도 어떤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듐이 끝난 티슈는 다운스트림에서 HN 스테이닝이나 IF 스테이닝을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확히 동일한 티슈에서 모폴로지와 단백질 탐색이 가능하고 원하신다면 여기에 비지움을 연달아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임 티슈 한 장에서 인시추 데이터랑 뭐 H&E 데이터 그리고 NGS 베이스드의 홀 트랜스크립톤 탐색이 모두 가능한 거죠. 이렇게 런이 종료된과 동시에 제뉴먼 별도의 클라우드나 외부 소프트웨어 없이 런에 대한 정보를 바로 장비 내 온보드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서브셀룰러 수준에서 하이 레졸루션으로 각 RNA 몰레큘들이 관찰되는 것과 런 퀄리티, 랑 서머리 같은 것들을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웃풋 펀드를 익스포트 하시면 윈도우나 맥 기반의 제듐 익스플로러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도 돌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듐 익스플로러는 굉장히 직관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브셀룰러에 로컬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인터레스팅 층을 높은 해상도에서 쉽게 확인하고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쉽고 빠른 조작을 통해서 조직 전체에서 트랜스크립트 덴시티라던가 이제 클러스터링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현재 5000 플렉스 출시와 함께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5000 플렉스는 우선 휴먼과 마우스에서 알려진 타겟을 대상으로 프리 디자인된 형태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100개까지 원하시는 유전자를 커스텀해서 애드온 하실 수가 있고요. 타겟으로 설정된 5천여 개의 진은 싱글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각 티슈 마커 셀들을 포함해서 뭐 드러그 타겟, 패스웨이, 시그널리 등을 아우르는 주요 마커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원하시면 언제든 저희 다운비에서도 요청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비롯해서 이제 교내 서비스로도 해당 5K 제뉴 프라임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뉴 프라임의 디벨롭 단계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저희는 다양한 티슈와 호환 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여전히 높은 센서티비티로 이제 런이 작동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뉴 프라임과 함께라면 울트라 하이플렉스 어세이를 하이 센시티비티와 만나보실 수 있고 복잡한 조직 환경 내에서 정확한 전사체의 위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서 단위 면적당 이제 풍부한 컴플렉시티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급 최대로 에러 레이트가 관리되고 있어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100개의 애드온 커스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페시픽한 분야들을 커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총 6일의 제듐 런이 필요하고 이는 단위 면적당 EC2 장비 중에서는 이제 최대의 스로풋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스피드에도 당연히 정확한 바이올로지컬 피처들을 티슈 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2024 제듐 로드맵에는 요 5K 프라임 외에도 프로테인 멀티플렉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레인지의 타겟에 대한 플렉서블한 옵션 등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주목하실 부분은 저는 사실 이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런칭 초반이다 보니까 로드맵 확장이 좀 더디면 어떡하지라고 우려했던 것이 좀 무색하게 많은 연구자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모두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의 관심이나 이제 피드백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5K 프라임에 앞서 올해 초에 또 셀 세그멘테이션도 한 번에 지나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당시 제뇽은 이제 다피 스태닝을 통해서 뉴클레이 기반의 셀 세그멘테이션을 지원을 드렸었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이제 트랜스크립톰을 대부분 싱글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현재는 다피를 포함해서 뭐 멤브레인 프로테인, 인테리어 RNA, 인테리어 프로테인 마커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멀티모델 세그멘테이션을 지원드리고 있어서 보다 클리어한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기존의 다피스테인을 통해서 이제 뉴클레이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익스펜션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쪽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쪽을 조금 주목해서 봐주시면 여기에는 이제 다피스테이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멀티모델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없었던 셀들이 생기고 이제 공백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이제 5K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명확한 세그멘테이션과 함께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NGS 베이스의 비지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지움과 제뇽은 둘 다 스페셜 트랜스크립톰을 탐색하는 툴이지만 테크놀로지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비지움은 이제 다운스트림에서 시퀀싱을 진행하냐 하는 플랫폼이고요. 이제 제뇽은 조금 더 이미징 포커스의 인시추 플랫폼입니다. 비지움은 이제 제뇽과 달리 NGS 베이스의 어세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컨스트럭션을 통해서 호단에서 이제 시퀀싱을 통해 이제 데이터를 얻는 거고요. 현재 제뇽이 이제 5천여 개까지, 5,100개까지의 테드 타겟이 가능하지만 비지움은 이제 홀 트랜스크립톰을 대상으로 어세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또 비즈움 HD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서 이제 비즈움의 버전 2나 버전 1에서 보였던 것보다는 훨씬 더 향상된 레졸루션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2마이크로미터의 싱글셀 수준의 레졸루션을 지원드리고 있고요. 제뇽과 비즈움 모두 H&E 스테이닝이나 IF 스테이닝을 이제 동일 슬라이드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좀의 워크플로우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너럴한 슬라이드 위에 이제 티슈 섹션을 올려주시고 비즘 프로브를 붙여서 이제 그 비즘 프로브를 붙여서 요거를 이제 사이트 어시스트라는 벤치탑 장비로 릴리즈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 비즘 프로브 풀에는 인간과 마우스에서 알려진 모든 유전자에 대한 프로브가 디자인되어 있고요. 스페시픽 타겟에 대해서는 커스텀하셔서 함께 보실 수도 있고 별도의 이제 리전 설정 없이 피주셜 에어리언에 올려진 이제 모든 티슈 영역에 대해서는 트랜스크립트 정보를 홀 트랜스크립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너럴 티슈 슬라이드에서 라이게이트된 프로브는 사이트 어시스트라는 이 벤치탑 장비 통해서 위치 정보가 바코딩되어 있는 비준 슬라이드로 릴리즈 되고요. 이후 캡처된 프래그먼트를 라이브러리 컨스트럭션하는 과정 그리고 시퀀싱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이 프로브 릴리즈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제너럴 슬라이드 위에 있는 티슈는 프레시하게 섹션되어서 스테이닝 한 것도 가능하고요. 이미 스테이닝 하셔서 보관 중이었던 슬라이드도 RNA만 살아있다면 어세이가 가능합니다. 특정 위치에 맞추실 필요 없이 가운데 쪽으로만 이제 세서링해서 올려주시면 바코딩 슬라이드 내 피주셜 얼라인을 이 사이트 어시스트라는 장비를 통해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겹쳐서 반응시키게 되면 티슈 내 트랜스크립트에 하이브되었던 프로브들이 그 자리에 바코드 올리고로 캡처되게 되고 이때 사이트 어시스트가 이미지 촬영을 한번 해서 이제 전사체 정보와 머지시킬 시각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이 바코딩 슬라이드, 즉 비주움 슬라이드도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전 2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시 프로즌 샘플은 물론이고 픽스드 프로즌, FFP 티슈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합니다. 피주셔 에어리어도 6.5 곱하기 6.5 또는 11 곱하기 11로 선택 폭이 넓고요. 같은 티슈 세션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RNA도 캡처를 하실 수 있지만 프로테인까지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전 2 슬라이드의 경우 이제 위치 정보를 태깅하는 바코드 올리고가 이제 55 마이크로 디아미터의 원형 형태로 센터 투 센터 간격은 100 마이크론으로 이제 임베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버전 2로는 멀티셀룰러 레졸루션의 스페셜 트랜스크립톰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올해 초에 공간적 정보의 손실 없이 싱글셀 레졸루션에서 홀 트랜스크립톰 탐색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지움 HD가 출시되었고요.
비줌 HD는 바코드 올리고가 이제 2마이크로 곱하기 2마이크로로 스퀘어 모양으로 피주셜레 캡 없이 임베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버전 투어 세일을 통해서도 이제 연구자분들께서 매우 파워풀한 데이터들을 만드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휴먼 콜론 캔서 파라핀 샘플이고요. 요거를 이제 비줌 HD와 함께라면 더 높은 해상도로 공간 전사체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버전 2에서 5천여 개의 바코딩 정보가 지금 HD에서는 1,100만 개까지로 증가가 되었고요. 레졸루션에 따라서 탐색할 수 있는 바이올로지컬 피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제 클러스터링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줌 HD 출시 앞서서 다양한 조건에서 이제 어세이를 테스트하고 최적화했는데요. 가장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찾고 자체적으로 휴먼 콜론 분란을 섹션한 다양한 조건에서 이를 보관하고 이제 성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카이브 슬라이드에서도 여전히 퍼포먼스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비지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지움도 제니움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비지움과 제니움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다운베이스에서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연구자분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근래에는 오늘 설명드린 제니움 프라임의 이제 워크플로우랑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웨비나가 7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이런 스페이셜 플랫폼이 단순히 워크플로우만 제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에 대한 부분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이제 8월 20일과 21일에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공간 전사체 분석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비주용과 제듐의 데이터 처리 외에도 싱글셀과 제듐의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하는 등의 다양한 어드밴스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테넥스의 전문가들이 이 워크숍을 리딩할 예정이고요. 핸즈온 타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듐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이벤트는 저희 다운의 뉴스레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상으로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월스콥 관련해서 비즈젠 측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XK에 근무하고 있는 고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멀스콥 울트라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그리고 향상된 케미스트리 관련한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즈젠 멀스콥 플랫폼은 죄송합니다. 2015년에 하버드에서 개발이 되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용화되어 온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 원래 멀피쉬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멀티플렉스 에러 로버트 피쉬라고 해서 2015년 개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여러 기관에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 기술을 어, 플랫폼화해서 내놓은 것이 비즈젠사이고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기술이기 때문에 이미 170여 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피쉬라고 하는 기술이 떤 거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멀피쉬는 싱글 몰레큘 피쉬가 기존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서로 다른 유전자 타겟을 형광의 어떤 이제 채널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기 어려웠던 것들을 멀티플렉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싱글 몰레큘 피쉬의 원래 기술과 바코딩 전략을 차용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1000개까지의 서로 다른 유전자를 한꺼번에 멀티플렉싱해서 높은 정확도와 높은 센시티비티로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이 기술은 물론 이제 지금 앞에서 사실 텐엑스에서 설명해 주신 제니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멀피쉬하고 멀스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오늘은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니움과 멀스콥 모두 이미징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징 그 스펙을 혹은 이제 옵틱을 사용하는지가 기술의 이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징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실제 물체라고 할지라도 카메라 센서의 픽셀 개수에 따라서 픽셀 개수가 더 많은 것과 이제 적은 것의 이런 차이에 따라 실제 이 물체의 거리를 얼마나 이제 떨어져 있는 걸로 실제 그 짧은 거리까지 구분해낼 수 있는지 레졸루션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스코브에서 사용하는 이 센서 자체도 상당히 고사양의 센서이고 그리고 저희는 렌즈를 60x의 1.4 NA의 고사양의 렌즈를 사용함을 통해서 같은 센서라 할지라도 이 렌즈의 사양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픽셀의 사이즈,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0.6에서 0.1 마이크론까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사양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는 프리디자인드 패널도 제공을 하지만 풀 커스텀 패널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1000개까지의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풀리 커스텀할 수 있는 유일한 현 시점에서는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장비를 구동하는 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플로우 챔버라고 하는 이 저희의 장비에 넣어주는 이 부착, 그러니까 액세서리에 그 저희 슬라이드를 그 샘플 프랩을 마치고 나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울트라 플랫폼 기준으로 현재 한 번의 이미징을 통해서 최대 3제곱 센티미터의 면적을 100나노미터 레졸루션, 그러니까 서브셀러 레졸루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셀 내에 트랜스크립트 위치까지 파악을 하면서 한 번에 1000개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가능합니다. 진 패널 제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의 커스텀 진 패널 제작이 커스텀이라고 하면 사실 뭐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진 패널 포탈이라고 하는 저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휴먼하고 마우스는 내가 원하는 적용하려고 하는 티슈 타입과 그 진 이름만 넣게 되면, 그러니까 진 리스트만 넣게 되면 1차적으로 그 패널 제작에 대한 적합성을 포탈에서 바로 평가를 해주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뭐 엑소지너스 시퀀스나 뭐 바이럴 트랜스크립트 시퀀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입력해서 사실 시퀀스 베이스로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마우스는 진네임만 넣으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종에 대한 것도 레퍼런스 시퀀스가 있으시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제작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 패널 디자인을 마치고 나서 기기에서 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의 데이터 생산된 것들은 지금 그 자체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뭐 이제 10x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셀 세그멘테이션을 사실은 이 인시추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셀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서 세포를 이제 이미지상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정의를 해주고 그 안에 포함된 트랜스크립트 개수까지 실제로 이제 수치화해서 추출하는 것까지 기기상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처리된 그런 데이터 포맷들을 저희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세포와 이제 트랜스크립트와 이제 공간 정보와 싱글셀 트랜스크립트 간의 이제 싱글셀 클러스터 결과 간에 매칭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처리가 이 5개의 사실은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싱글셀 데이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공간 좌표,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얻어진 이러한 데이터 포맷들은 서라시나 스캔파이와 같은 싱글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저의 실제 형태가 이런 형태로 보여지실 텐데요. 그 싱글셀 그 클러스터링 결과를 저희 비주얼라이저와 같이 연동을 시켜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녹색이라고 지정된 그러니까 정의된 이 클러스터에 포함된 싱글 셀들이 각각의 이 조직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매칭을 시켜서 보실 수 있고 유전자를 지정해서 보신다든지 그리고 혹은 비주얼라이저상에서 내가 이쪽에 포함되는 예를 들어 이 특정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셀들만 추려서 이 셀들의 유전자 발현 양이나 뭐 정보를 얻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도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멀피시 스텝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피시 실험은 첫 번째로 저희가 제공한 이 진 패널을 저희의 슬라이드에 부착된 티슈에 먼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티슈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레시 프로즌, FFPE, 픽스 프로즌, 뭐 셀까지도 현재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널을 먼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켜주게 되고 한 번의 리액션에 사용되는 이 패널의 구성이 최소 만종 이상의 그 프루브가 풀링돼 섞여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프루브가 사용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예시의 모식도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하나의 유전자 RNA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최소 30개에서 많게는 50개까지의 프로브 세트로 구성된 걸 저희가 디자인해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30개에서 50개까지로 구성이 되는데 뭐 최대 저희가 수백 개에서 1000개까지 유전자 타겟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브 세트 개수만 합쳐도 뭐 최소 만종 이상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엔코딩 프로브의 시퀀스를 보게 되면 이 검은색 리전은 RNA, 타겟 RNA에 하이브되는 시퀀스, 그리고 이 뒤의 시퀀스들은 형광 프로브가 붙을 수 있는 브랜치 시퀀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 스텝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이 티슈를 저희는 클리어링이라고 조직 투명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고요. 티슈 클리어링을 거치고 나면 티슈 자체가 실제로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이 스텝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조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고 시그널을 조금 더 감도가 좋게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한 저희의 필수적이고 강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링까지 완료된 슬라이드는 저희 장비에 인풋이 되게 되고요. 장비에 넣어주고 난 뒤에는 각 이미징 사이클에 맞게 형광 프루브를 사이클마다 맞는 프루브에 맞게 붙였다가 이미지를 찍고 씻어내고 붙였다가 이미지를 찍고 씻어내고 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전자 패널에 대해서 사실은 이 패널을 제작할 때부터 유전자 종류마다 이진법 바코드를 사전에 부여를 해서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모시토상에는 A 유전자는 11010, B 유전자는 11011, C 유전자는 01101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5자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00개, 1000개 유전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릿수는 훨씬 더 길고요. 그래서 이 11010을 의미하는 바는 그럼 뭐냐 하면 해당 첫 번째 사이클의 이미징 스텝에서 형광이 반짝하면 그게 1이라고 기록이 되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 또 형광이 반짝하면 1이라고 기록이 되고 뭐 그 해당 사이클에서 형광 시그널이 해당 좌표에서 없었다라고 하면 그 사이클의 해당 좌표의 시그널은 0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누적으로 쌓아서 우리가 먼저 사전에 제작해뒀던 그 패널 정보하고 매칭을 시켜두게 되면 그 해당 좌표 0, 110 유전자군 하고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왜 이 이집법 바코드를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하느냐 하면 이러한 방식을 차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제작해둔 그 패널, 그러니까 코드북이라고 사실 저희가 부르는데 어떤 유전자는 어떤 이진법 바코드를 가졌는지를 이 디텍션된 시그널과 매치를 시켜서 만약에 한두 자리 정도가 그 시그널이 잘못 읽혔다, 그러니까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정함을 통해서 다른 유전자하고는 사실 뭐 중첩되는 것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시그널의 센시티비티를 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이러한 에러 로버스니스를 확보하기 위한 이 이진법 바코드 활용,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의 그 고사양의 옵틱 그리고 클리어링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합쳤을 때 이 머피시라고 하는 기술이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예시로 이런 예시를 사실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고사양의 옵틱을 써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현미경의 배율도 높지만 사용하는 슬라이드의 두께도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얇은 그러니까 최적의 옵틱 성능을 얻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고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를 통해서 저희의 형광 시그널이 사실은 훨씬 더 밝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뭐 클리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하게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세포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저희가 가정을 해보시면 이것들은 이미징 기술이기 때문에 형광 시그널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강해버리면 상호 간의 간섭이 생기고 결국 읽어낼 수 있는 트랜스크립트의 개수가 제한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타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원리를 통해서 저희의 트랜스크립트 시그널 얻어내는 개수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높은 뎁스로 얻어낼 수가 있었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유전자 뭐 개수 구간마다 이제 사용하는 시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제 최소 단위 그러니까 뭐 수십 개에서 최대 140개 혹은 이제 1000개까지 유전자를 풀리 커스텀을 하실 수 있고요. 핸즈온 타임 두세 시간 만에 실험을 진행하시면서 약 이미징 시간은 그 이미징 사이클에 따라서 약간 진 개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뭐 하루에서 1.5일 정도 그리고 울트라의 경우에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실제 셀 이미지를 찍었을 때 이러한 형태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얻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한 가지 그냥 이제 간단한 예시인데요. 그 멀피시를 활용한 그 휴먼 심장에서의 그 이제 헐트를 이제 얻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 태아였던 거죠. 그 헐트를 가지고 인시추 실험을 진행한 그런 논문이 있어서 뭐 제가 다 내용을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인시추 실험을 통해서 심장에서도 싱글셀 수준에서의 분석을 상당히 잘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요 그룹에서 사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그 테넥스에서도 멀티모달 셀 세그멘테이션을 말씀을 하셨는데 셀 세그멘테이션이 사실은 이 인시추 기반의 기술에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그널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얻어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셀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는 현재 그 셀 바운더리 스테인이라고 하는 안티바디 키트를 뭐 사실 초기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티바디 제품을 이용을 해서 그 한 번에 스테이닝을 하고 조직 타입에 따라서 이셀 바운더리 스테이닝 이미지를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실제 티슈상에서 1, 2, 3 그 안티바디 서로 다른 종류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다피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키트는 휴먼하고 마우스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바운더리 1만 적용해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미지가 보여지고 그 핵과 겹쳐서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셀 바운더리 2까지 합쳐서 이미지를 추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그 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얻어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셀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 안티바디를 활용하고 뭐 그런 효율을 개선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접근으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VPT라고 하는 비즈젠 포스트 프로세싱 툴이라고 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얻어낸 이미지를 기기상에서 셀 세그멘테이션을 잘 나눠서 제공을 해주긴 하지만 워낙 이 조직에 따라서 셀 모양이나 어떤 이제 이미지의 퀄리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자가 원하는 형태로 셀 세그멘테이션을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셀 타입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머신러닝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만약에 이제 저희 멀스콥 이미징을 통해서 왼쪽에 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피 스테이닝과 폴리디티, 그러니까 사이토플라즘 염색을 위한 폴리디티 스테이닝, mRNA 스테이닝과 그 다음에 안티바디 스테이닝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미지를 보고 내가 이 세포에 대한 경계를 몇 개의 이제 그 그러니까 ROI에 대해서 그려서 세포의 경계가 잘 나눠지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기기에 다시 학습을 머신러닝을 시켜서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효율이 내 전체 데이터상에 개선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셀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게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러니까 셀 세그멘테이션이 정말 데이터 퀄리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는 그 올해 초에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라왔던 그 비교 데이터 셋이고요. 여기에 해당 포함된 데이터들은 각 회사의 혹은 이 물론 이제 랩에서 개발된 메소드들도 있기 때문에 그 메소드들의 퍼블릭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 마우스 브레인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멀스콥과 뭐 제니움을 다 포함한 그리고 매뉴얼 멀피시까지 포함한 이 모든 데이터셋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셀 세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잘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었고 해당 데이터셋만 봐도 다만 이제 플랫폼별로 넌 스페시픽한 유전자 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일부 차이들이 있는 걸 전반적인 데이터의 평가에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Mutually Exclusive Expression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뭐냐면 만약에
excitatory 뉴런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싱글셀 분석 결과상에서 SLC17A17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대표적인 이 뉴런의 마커로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싱글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GFAP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는 에스트로사이트의 스페시픽한 마커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스페이셜 데이터 분석을 이나 싱글셀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유전자가 한꺼번에 포함된 싱글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는 실제로 그렇게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어, 뭔가 섞여 있구나, 스페시픽하지 않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익스프레션의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 인시추 데이터, 이 지금 퍼블릭하게 올라와 있는 데이터에서 싱글셀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이제 서로 같이 발현될 수 없는 유전자들이 같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 이건 데이터의 스페시피시티가 많이 떨어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유전자의 예시를 가지고 각 플랫폼 봤을 때 뭐 이렇게 지금 X축과 Y축에 그 축에 붙어 있는 셀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스페시피시티가 높다고 볼 수 있고, 뭐 제니움이나 이제 지금 다른 플랫폼들을 보면 지금 중간에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셀 세그멘테이션의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 사실은 데이터셋은 제니움의 또 초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셀 세그멘테이션의 효율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희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좌측과 우측의 이미지만을 비교해서 보신다고 해도 실제로 모든 티슈의 면적을 다 셀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에 반해서 멀스콥 데이터는 셀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차용해서 만약에 그 셀 세그멘테이션을 얼마나 내가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엄격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셀에 대한 경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스페시피시티를 높이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MECR이라고 하는 아까 그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코익스프레션하고 연관을 시켜서 MECR이라고 하는 수치가 높아질수록 세포의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져서 셀 세그멘테이션이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퍼져서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지는, 스페시피티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고, MECR이 낮아질수록 스페시피티가 높아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다시 해가면서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만약에 MECR을 최대로 낮춰서, 그러니까 많이 이제 낮춰서 본다고 할지라도 트랜스크립트를 포함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니움과 멀스콥의 비교만 해서 봤을 때도 약 5배 정도의 센시티비티 차이가 날 수 있었다라는 하나의 이 논문에서의 예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던 제니움에서의 그 셀 세그멘테이션 효율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현재 저희가 트랜스크립뿐만 아니라 안티바디 스테이닝을 최대 6개까지 안티바디도 동시에 RNA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출시된 플랫폼이 멀스콥 울트라이고요. 동일한 멀피시의 원리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래 저희 슬라이드 면적 대비 3제곱 센티미터까지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큰 그 라지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슬라이드의 실제 면적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18mm에 22mm 정도, 그러니까 샘플을 붙일 수 있는 면적은 약 4제곱 센티미터까지 붙일 수 있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ROI를 셀렉션해서 3제곱 센티미터까지 한 번의 이미징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 그래서 마우스 브레인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코로날 섹션을 여러 개, 4개까지 최대 붙이신다든지, 아니면 TMA를 활용하실 때 티슈 마이크로 어레이를 활용하셔서 최대 수십 개 이상의 코어를 한 번에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번 분기에 저희가 출시 예정인 게 Enhanced Chemistry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Enhanced Chemistry는 쉽게 얘기하면 원래 로우 퀄리티의 RNA에 대해서 저희 기술이 피쉬 기반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너무 낮게 되면 이미징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케미스트리 제품이 런칭이 되었고요. 이 해당 방식은 이제 디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RNA에 프루브의 하이브 효율과 그리고 RNA를 조금 더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앵커, 뭐 이런 부분들과 그 시그널의 인텐시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의 차이를 줘서 데이터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아카이빙된 FFP에서도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요 얘기는 다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스콥은 2015년부터 해서 인시추 기술 중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 검증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까지 1000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풀리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프리디자인드 패널은 현재 4개 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바디 디텍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커스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뭐 바이럴 트랜스크립트나 엑소지너스 시퀀스 같은 것들을 같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울트라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징 에리아를 향상을 많이 시켰고 이제 다른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데이터 퀄리티의 데이터를 생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주제를 스페이셜 프로테om으로 옮겨서 네,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MS의 아쿠아 바이오 사이언스 담당자 최고울입니다. 이번 톡에서는 저는 조금 더 프로테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테오믹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 중에서 스페셜 바이올로지 시스템인 피노사이클러 퓨전과 프로테인 시퀀서 플래티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유전 정보는 DNA에 담겨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mRNA로 전사가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서 프로테인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분자를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테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수만 개 수준의 개수로 존재하지만 이것이 전사되고 또 번역되는 과정에 있어서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백질의 개수는 훨씬 더 다양하고 또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프로테오믹스 연구를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떤 생명 현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혹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프로테오믹스 연구를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까다로운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개발되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스페셜 바이올로지와 프로테인 시퀀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스페셜 바이올로지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간적인 어떤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을 종양 미세 환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양세포는 이 종양만이 생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수많은 다른 면역세포나 혹은 지지하는 구조로 이 종양 미세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양의 입장에서 이 미세 환경을 잘 유지하고 또 다른 곳으로 전파를 하는 것이 종양이 생존하고 또 전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 종양의 환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종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타겟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바이올로지 연구를 통해서는 어떤 세포가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연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페셜 바이올로지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좀 갖춰야 할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 조직을 이미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를 피노타이핑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 세포의 해상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각각의 세포와 또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아쿠야 바이오사이언스의 피노사이클러 퓨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러한 어떤 리퀘어먼트들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시간 피노사이클러 퓨전 2.0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F 2.0은 작년 말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올해 여러 군데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는 프로테인에 초점을 맞춘 장비로 100개 이상의 바이오 마커를 동시에 검출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당연히 단위세포 수준의 해상도, 고해상도 이미지를 획득하실 수가 있고, 저희 장비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이미징 에리어가 굉장히 넓어서 가로 3.5cm, 세로 1.8cm 영역 안에 조직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홀슬라이드 스캔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장비의 큰 특징입니다. 저희 장비에는 두 개의 슬라이드를 동시에 러닝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 다른 안티바디 패널을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험 디자인을 좀 더 유연성 있게 디자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장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른 이미징 속도인데요. 조직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20플렉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약 40여 개의 샘플을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플렉스, 그다음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과의 사이즈가 수십 기가바이트 사이즈의 수준이어서 약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비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피노사이클러라고 하는 자동 염색 장치이고요. 오른쪽에는 퓨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장비입니다. 이 퓨전은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퓨전 이미저에는 플로우셀 슬라이드 캐리어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캐리어가 XY 지축으로 자동으로 움직여서 포커싱하고 이미징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하지 않는 축이 틀어지지 않는 오류를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캐리어에는 이렇게 플로우셀을 장착을 함으로써 플루이드가 흐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00여 개 이상의 다중 바이오 마커를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피노사이클러 퓨전만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형광 검출이라는 것은 형광의 어떤 레인지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100여 가지의 형광 그 범위를 디텍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F 같은 경우 DNA 베이스드 태깅 어프로치와 그다음에 사이클릭 스테이닝을 통해서 이 제한점들을 극복해서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PCF에 사용되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에는 이렇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바코드가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세컨더리 안티바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리포터인데요. 리포터는 형광 다이와 그다음에 1차 항체의 바코드와 상보 결합할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처리를 하고 나서 리포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상보적인 결합을 통해서 특정한 마커의 디텍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티슈 프랩하고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처리하는 것은 이제 핸즈온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리포터를 처리하고 이미징을 하는 것은 모두 자동화 장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티슈에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칵테일을 전부 다 처리를 함으로써 한 번에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리포터를 가지고 사이클릭 스테이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이클당 리포터는 3개의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이클에서 3개의 바이오 마커를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포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 리포터가 가지고 있는 서열과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는 안티바디의 바인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미징을 합니다. 리포터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가 조직에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마커를 모두 다 디텍션 할 때까지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각 사이클마다 전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마지막 사이클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처음에 찍었던 이미지와 마지막까지 찍었던 이미지가 모두 머지해서 하나의 결과 파일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플루이드가 흐르고 또 이미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이 플로우셀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이미징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퓨전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캐리어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고 이 스테이지 자체가 이동을 함으로써 초점을 잡고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캐리어에 완전히 유격이 없게 장착이 되어서 이미징을 하는 동안 슬라이드가 움직이거나 혹은 축이 틀어지거나 하는 오류가 없어서 각 사이클마다 이미징한 것들을 축의 오류 없이 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로우셀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커버 글라스 대신에 사용하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플로우셀은 이렇게 양 끝에 구멍이 있어서 플루이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위로 플루이드가 계속해서 흐름으로써 리포터가 붓고 떨어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될 수가 있고 동시에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PCF 2.0에는 두 개의 슬라이드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징 에리어가 넓기 때문에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또 배치 이펙트 없이 한 번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실험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구성으로 실험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굉장히 큰 조직을 붙이실 수 있고 그다음에 TMA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조직의 경우에는 한 슬라이드에 여러 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슬라이드는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가지고 각기 다른 안티바디 패널을 러닝을 하실 수가 있어서 동시에 장비는 러닝하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돌리고 나면은 아마 이미지 파일이 하나 딱 생성이 될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의 간단한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큐패스와 사이트홈앱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을 이제 안내 드리고 있고 만약에 BI 분들과 코워크를 하실 수 있으면 다른 툴을 활용해서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큐패스에서는 이 이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각각 마커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피 시그널을 사용을 해가지고 싱글셀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여러 가지의 마커를 사용을 했을 때 각각의 그 세포들을 피노타이핑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D3 포지티브, CD4 포지티브라고 하는 셀은 우리가 헬퍼 T셀이라고 피노타이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큐패스에서 피노타이핑까지 끝나게 되면은 각각 세포의 XY 포지션과 인텐시티 그리고 피노타입에 대한 결과가 엑셀 파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 이후에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진 테크놀로지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여기에서는 101개의 안티바디를 사용을 해가지고 헤드앤넥 캔서 티슈를 가지고 염색을 해서 분석을 한 논문이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미징에서 우리가 디텍션한 싱글 셀의 개수는 약 83만 개 이상의 싱글 셀이고요. 모든 셀들을 피노타이핑을 해가지고 인터랙션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티슈의 구성을 보시면은 이게 튜머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리전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마커를 붙였기 때문에 이 큰 조직 내에서 각각의 어떤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피노타이핑이 가능하고 티슈 세그멘테이션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각각 그 티슈 구성 부분에서 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계산을 해서 이 컴포지션 매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튜머 리전마다 이 튜머를 대변하는 representative 셀 타입도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튜머이지만 각 튜머에서 어떤 면역 세포의 비중이 높은지, 어떤 셀들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어느 부분을 타겟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타겟해서 그 다음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클루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 네이버후드 분석도 가능한데요. 셀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셀 타입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리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총 6가지의 셀 네이버후드를 디텍션을 하였고, 예를 들면은 셀 네이버후드 1에서는 이제 튜머가 속해 있는 네이버후드, 두 번째는 어떤 베스큘러처, 림파틱 그 스트럭처가 있는 네이버후드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어떤 리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타겟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바이올로지 연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는 이제 티슈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포와 그 주변의 환경들과의 어떤 인터랙션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템셀이라든지 혹은 감염병, 오가노이드, 그다음에 팩스 데이터를 밸리데이션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페셜 바이올로지는 이제 디스커버리 리서치에 사실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타겟을 정해가지고 한 종류의 프로테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스페셜 바이올로지라는 어떤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디스커버리 리서치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다운스트림으로 좀 더 특정한 몰레큘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저희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테인 시퀀서인 플라티넘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플래티넘은 퀀텀 사이사의 이제 프로테인 시퀀싱 하는 장비로 단일 분자 아미노산 수준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아미노산 서열의 분석이 가능한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인풋할 수 있는 샘플 타입으로는 이제 정제된 단백질, 그다음에 IP가 된 단백질, 그다음에 프로테인 믹스처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칩에 이 샘플들을 로딩을 하게 되는데 한 번에 2개의 샘플까지 로딩이 가능하고 분석 결과를 얻기까지는 한 3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3일의 시간 중에서 이제 핸즈온 타임이 3시간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가 러닝하는 동안 이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의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또 분석까지 진행이 됩니다.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PC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점, 그것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비의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벤치 위에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로테인 시퀀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RNA 시퀀싱의 원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첫 번째, 프로테인으로 인풋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테인은 굉장히 서열이 길고 또 4차 구조를 되어 있어서 이것이 펩타이드 단위로 쪼개야 하는 스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자임을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테인을 펩타이드로 쪼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퀀싱을 위해서는 펩타이드 끝에 링커 프로테인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칩에다가 로딩을 하게 되면은 각 웰에 펩타이드 1개씩 이렇게 심어지는 과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시퀀싱은 리코그나이저라고 하는 프로테인들이 펩타이드의 N 터미널을 인식을 해서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형광 시그널을 디텍션하면서 어떤 아미노산 서열인지를 리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로 저희가 하나의 프로테인을 인풋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아미노산 서열로 되어 있는지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과정은 어떤 바이오 인포메틱 널리지가 없이도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염려는 없으시고 이런 결과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테인 시퀀싱 장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프로테인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미노산 서열의 어떤 변이 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검출이 가능해서 그러한 부분의 연구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어떤 바이러스 변이 검출을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코비드 베리언트를 검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 시킨 그 프로테인이라든지 혹은 SDS 페이지 젤을 활용해가지고 디텍션한 어떤 프로테인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샘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좀 어플리케이션으로는 mRNA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정말 우리가 만든 mRNA가 진정한 그 프로테인을 생성하는지를 좀 베리피케이션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간략하게 두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플랫폼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확장된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BMS 부스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밀테니의 맥시마, 네, 스페셜 플랫폼인 맥시마 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밀테주마이오텍 코리아에서 마케팅을 맡고 있는 정금희입니다. 네, 1년 전에 여기 유전체 미래기술 심포지움에서 저희 맥시마 플랫폼으로 스페셜 프로테오믹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스페셜 바이올로지 인 멀티플 디멘션 from 3D imaging to same section multiomics라는 주제로 1년 동안 업데이트된 내용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리 장비 활용 사례들 그리고 최근 퍼블리시된 논문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이전에 지금 BMS에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유전체 분석 기술 측면에서 볼 때 벌크 RNA 시퀀싱을 하다가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싱글셀 레벨에서 유전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페셜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최근에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그다음에 스페셜 프로티오믹스 관련된 장비들이 상용화되면서 이제 공간적인 그 전사체나 단백체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전사체와 단백체를 이제 상호 보완해서 유전체에서 이제 발현된 것들이 프로테인 레벨에서 어떻게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더 의미 있고 명확한 데이터를 얻게 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스페셜 바이올로지는 결국에는 바이올로지컬 몰레큘의 정체에 대한 정보와 스페셜한 데이터의 조합으로서 결국은 이제 그 맥락을 파악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컨텐츠가 아닌 컨텍스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스페셜 바이올로지에서는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새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수백 개의 이제 단백질 마커를 멀티플렉싱 기술로 이미징을 함으로써 셀 디피노타이핑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셀 간에 어떤 셀들이 근접하여 존재를 하고 또 어떤 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 셀룰라 네이버후드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셀 인터랙션과 각 인터랙션에 있어서 어떠한 몰레큘들이 작용을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그 셀의 이제 펑셔널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특징을 이용을 하여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질병 메커니즘의 특성화라던가 신약 타깃 발굴 및 티슈 아틀라스를 위한 표현형 분석, 그다음에 약제의 MOA 및 효능 평가, 내성 메커니즘 연구,
바이오마커로 약체의 반응을 예측하고 또 예후 바이오마커를 식별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러한 활용은 결국은 이제 베이직 리서치로부터 중개의학 연구 또 클리니컬 임상 적용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에서는 두 가지 디프런트 필라로 이미징 앤 스페셜 바이올로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울트라 마이크로스콥 블레이즈에 의한 3D 이미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맥시마 플랫폼에 의한 스페셜 바이올로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트라 마이크로스콥을 이용한 라이트 쉿 현미경 이미징으로서 전체 조직 또는 엔타이어 마이스를 투명화시켜서 형광 항체로 염색을 한 다음에 어, 이제 전체적인 그 조직이나 이제 엔타이어 마우스에서 3D 이미징을 하여 빅 피처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 수백 개의 단백질 마커를 이미징함으로써 이 멀티플렉싱을 하여서 공간적인 단백질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맥시마를 이용한 스페셜 프로테오믹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바이올로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히 또 스페셜 프로테오믹스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어려운 점들은 일단 장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매우 복잡하고 사용하기 힘드십니다. 또한 샘플이 뭐 티슈도 여러 가지 픽세이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양한 종류의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 잡기가 힘드실 수 있고 또 어베일러블한 항체들이 각 IF에 대해서 잘 이제 스테이닝이 되는지, 테스트 됐는지, 또 검증이 되었는지, 검증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거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미징한 거를 분석할 경우에 이제 바이오 인포마틱스의 경험이 별로 없으시거나 할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인 소프트웨어가 부족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고가 장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입 이후에 제조사로부터 이런 테크니컬 서포트나 서비스 측면에 이제 부족하여서 장비를 안정화하여서 잘 사용하시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맥시마라는 장비는 일단 풀리 오토메이티드 샘플 핸들링이 가능하고 데이터 어큐지션이 오토로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일단 매우 쉬우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픽서티브로 고정을 한 샘플들에 대해서 각각의 샘플 캐리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샘플을 다 적용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밀테니 바이오틱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독일 본사에서 이제 리컴비넌트 안티바디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티바디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프리테스티드 된 밸리데이션 된 그런 레디 투 유즈 안티바디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저희는 맥스 IQ 뷰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라고 스페셜 바이올로지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면서도 심플하게 이제 직관적으로 익숙하지 바이오 인포메틱스에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쉽게 분석을 하여서 이제 퍼블리시 가능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장비가 도입된 이후에도 저희 밀테니 바이오텍 한국 지사뿐만이 아니라 독일 본사에서도 테크니컬 서포트와 서비스를 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맥시마는 믹스 테크놀로지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맥시마 이미징 사이클링 스테이닝이라고 해서 기존에 뭐 10개 이하의 IF를 진행한 거에 비해서 이제 수백 개의 마커를 이론적으로는 무한정의 마커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풀리 오토메이티드 샘플 핸들링과 데이터 어쿠지션이 가능해서 장비 밖에서 핸즈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되어져 있고 따라서 이제 에러 같은 경우도 에러의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히런트 셀, 서스펜전 셀뿐만 아니라 이제 티슈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타입의 셀들도 이미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티슈 같은 경우에는 FFP, 아세톤, PFA 여러 가지 픽세이션 방법에 의해서 고정된 샘플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항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타입의 리컨비넌트 항체가 있고, 이거는 600개 이상의 안티젠에 대해서 어베일러블 하고요. 세 가지 이제 형광 컨주게이션 된 거를 생각을 하면 2200종 이상의 항체가 어베일러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 컨주게이티드 되어져 있고 이미 테스트 되어져 있는 항체들이 많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싱글 바이알 또는 프리 디파인드 패널 제공도 되며, 그다음 안티바디 패널 플레이트로도 제공이 됩니다. 또한 커스텀 플레이트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드리면 레아스크린 이뮤노 온콜로지 패널이 있는데요. 이거는 솔리드 튜머에서 TME 피노타이핑을 하실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61개의 플렉스의 이제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에서 프리 테스티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항체도 이제 리컨비넌트 항체 자체, 그 다음에 형광 자체를 릴리즈할 수 있는 또 두 가지 타입의 항체가 존재를 하고, 만약에 밀테니에서 이제 어베일러블한 항체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서드 파티의 안티바디도 사용하실 수 있는 오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에 뭐 형광 컨주게이션 된 안티바디라던가 아니면 퓨어 폼의 안티바디라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IQ뷰, 맥스 IQ뷰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미지 뷰어, 세그멘테이션 게이팅, 스페셜 어널리시스 클러스터링 뭐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런 그 바이오 인포마틱스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징을 함으로써 퍼블리시 가능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얻으실 수 있다는 게 이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은 좋은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이제 저희 맥시마를 사용하고 계시는 몇 가지 활용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 UK의 뉴캐슬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 플로우 코어 퍼실리티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캐롤린스카 인스티튜트 유니버시티 하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코호트 샘플에서 이뮤놀로지 연구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베를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뉴로사이언스 쪽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벨기에에서는 이제 마우스와 휴먼 리버 아틀라스를 이제 트랜스크립토미트에서 보고 그거를 프로테인 레벨에서 검증하는 데 저희 맥시마를 잘 활용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벨기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맥시마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 리버에서는 60개의 마커를, 휴먼 리버에서는 100개의 프로틴을 어널리시스를 했고요. 이거로써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미스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테인 레벨에서 이제 검증을 한 데이터를 셀에 퍼블리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양한 맥시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을 해봤는데 맥시마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프로젝트 러닝 타임 자체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큰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웨덴의 이제 캐롤린스카 인스티튜트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25컬러의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하고 또 싱글셀 RNA 식을 한 데이터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저희 맥시마를 이용을 해서 프로테오믹스 한 데이터와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제 저희가 의미를 두는 거 이거는 2024년 올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퍼블리시가 되었고 이제 임상 코호트 샘플을 가지고 여기서 이뮤놀로지 연구를 하는데 활용을 하였다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유저 같은 경우에 밀테니의 다양한 안티바디들이 잘 워킹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이제 맥스 IQV 소프트웨어가 이제 사용하기 쉬웠고 매우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올해 2024년에 퍼블리시된 상반기에 퍼블리시된 이제 논문들만 해도 10편이 넘고요. 여기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셀이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등에도 퍼블리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셜 프로테오믹스로는 좀 이제 먼저 나온 플랫폼이 아니고 좀 후발주자로 나온 플랫폼인데 작년 후반기부터 많은 퍼블리케이션이 나와지고 있고 많이들 잘 사용을 하고 계셔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테오믹스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고 새로 이제 하반기에 출시될 RNA 또 디텍션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same section 멀티오믹스가 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스페셜 프로테오믹스를 보는 같은 조직에서 RNA도 이제 RNA 스테이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로틴 스테이닝을 해서 같은 맥스 IQB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하여 같은 조직에서 트루 멀티오믹스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임은 RNA 스카이 프로브인데요. 이런 RNA 스카이는 FFPE 티슈 섹션에다가 하이 레졸루션 저희 전용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운팅을 한 다음에 샘플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RNA를 이제 그 레이블링 하게 됩니다. 프로틴은 한 번에 3개씩 저희가 이미징이 가능하다 그랬고 RNA 같은 경우는 한 번에 4개의 타겟을 이미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것도 무한 반복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RNA 이미징을 얻으시고 그다음에 더 세임 섹션에서 프로틴 데이터를 얻으신 다음에 이 2개의 이미지를 머지를 하면은 이제 RNA와 프로틴의 발현이 어떻게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RNA 스카이는 이제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게 그럼 이전에 발표한 이런 뭐 수천 개의 트랜스크립토믹스를 이미 스크리닝하는 여러 이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들하고 경쟁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목적으로 저희가 개발된 게 아닙니다. 이미 업스트림에서 스크리닝이 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프로테오믹스를 했거나 이제 수천 개의 RNA 트랜스크립토믹스를 한 걸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보지 못하는 이제 시크리티드 된 키모카인이나 사이토카인을 디텍션하거나 그다음에 RNA 프로테인의 코 익스프레션을 보신다거나 이제 프로틴으로 안티바디로 이제 잘 발현이 안 되는 것들을 대신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4플렉스의 IO 패널이 나와져 있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또 이제 뭐 인트라 샘플 간의 그 재현성이나 그다음에 인터 샘플의 재현성을 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벌크 RNA-seq이나 싱글셀 RNA-seq의 데이터와 얼마나 일치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슈 간에 이제 그 셀당 RNA 그 농도라던가 그다음에 티슈 간의 스페시피티를 보면은 여기 폴스 디스커버리 레이시 다 0.3 이하입니다. 그래서 높은 스페시피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싱글셀 RNA 식에 비해서 100% 이상의 높은 센시티비티를 나타냄을 확인을 하였고 모든 것들은 서브셀룰라 레졸루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RNA 스카이를 이용을 해서 RNA와 프로틴을 같은 조직에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거는 또한 그 조직을 가지고 H&E 스테이닝을 하여 같이 또 비교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에 AACR에서 이 저희 RNA 스카이와 프로테오믹스 패널을 이용을 한 이제 사례가 보고가 되어졌고 이렇게 포스터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맥시마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쉽고 빠르게 종합적인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고 하나의 조직에서 트루 멀티 오믹스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시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항체를 제외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모품 비용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이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프로틴과 RNA를 봤다고 하면 또 3D 이미징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라이트 쉿 가이드 된 이제 3D로 이미징으로부터 2D로 같이 이제 융합해서 보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우스 브레인을 투명화해서 이제 형광 염색을 해서 이제 도파미너직 뉴런을 이미징을 한 데이터입니다. 서브셀룰라 이런 해상도로 저희가 이미징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조직을 3D 투명화해서 3D 이미징을 한 후에
그중에서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싶다라는 흥미있는 이제 특정 리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슬라이스해서 조직 단편화해서 맥시마로 수백 개의 단백질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이건 실험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조직 투명화를 해서 3D 이미징을 한 후에 다시 리하이드레이션을 해서 이제 맥시마로 프로틴을 이미징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나와진 데이터들입니다. 마우스 세리브레인 티슈를 이렇게 아까 3D로 투명화한 다음에 다시 맥시마로 이미징을 하신 데이터이고요. 이렇게 해서 3D 이미징과 이제 스페셜 프로테오믹스를 융합하여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고 폭넓은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저희가 8월 28일에 여기 서울대 CMI에서 이제 맥스 이미징 앤 스페셜 바이올로지 에이펙 유저 그룹 미팅을 진행합니다. 예, 이제 하반기에 CMI에 저희 맥시마 플랫폼이 도입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을 해서 저희가 에이펙 유저 그룹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에이펙의 여러 저희 맥시마와 UN 블레이즈 사용 고객들이 이제 톡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기 QR코드로 등록하실 수가 있으시고 오늘 이제 심포지움 저희 톡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여기 설문지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